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현종 첨보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현종이 알록산의 포박을 풀어주고 다시 백의종군하게 함으로써 기사회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림보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문 호족의 장수들을 변방절도사로 임명하도록 건의하여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현종과 이림보가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알록산이 어부지리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현종은 만년에 무장세력이 태자와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의 권좌를 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한문의 호족 장수들은 조정의 유력한 권력자와 연관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종의 동의 아래 첨보원년에 알록산은 평로절도사로 승진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호족 장수들도 있을 텐데 어째서 유독 알록산만 쾌속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알록산은 전투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는 이전 절도사와 달리 동북부의 해족과 거란족과 다투어서 연전연승해서 조정의 승전보를 알립니다. 자치통감을 보면 매년 수많은 포로를 잡아 조정에 보내는 바람에 주현의 관리들이 업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첨보 8년에는 해족 포로 8,000명을 잡아 이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항 세력에게 상벌을 분명하게 적용해서 항복하면 죽이지 않고 후하게 대접하고 상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나라 지방 방언에 능통해서 직접 포로나 적의 장수들과 소통함으로써 그들의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알록산은 처세술에 능하고 매우 영리한 머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조정의 황제를 배할하러 가서는 예법에 따라 다음으로 태자를 아련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궁정을 나옵니다. 이에 배석한 신하들이 결례를 지적하자 알록산은 저는 변방의 호인으로 조정의 예법에 서툴러서 태자가 무슨 관직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둘러댑니다. 알록산이 과연 태자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고의로 호인의 무지함을 내세워서 현종의 신임과 마음을 얻어내는 전략입니다. 현종은 알록산이 쉬하는지도 모르면서 철석같이 믿었으니 예전의 총기가 많이 흐려진 것입니다. 알록산은 어릴 때부터 뚱뚱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배가 나와서 몸무게가 근 300근이나 됩니다. 알록산이 조정에 왔을 때 현종이 그의 배를 보고 그렇게 큰 배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알록산이 갱유 영울이요 정유 적심이 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더 이상 다른 물건은 없고 오직 충성심만 들어있습니다. 현종은 이 말을 듣고 하하 웃으면서 매우 만족해 했다고 합니다. 현종은 알록산을 둘도 없는 맹장이라고 여기고 평로절도사에다가 범양절도사를 겸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첨보 10년에는 하동절도사를 겸임해서 삼진절도사가 됩니다. 평로절도사는 초소가 윤영성 조양시이고 범양절도사는 초소가 현재 북경입니다. 하동절도사의 초소는 한서성의 태원입니다. 따라서 동북변경 일대가 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당시 삼진절도사가 장악하고 있는 군대는 대략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변방군 군대의 숫자의 40% 정도가 알록산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록산은 현종의 44년간 치리 역사 가운데 가장 총애받는 장군이 됩니다. 언젠가 알록산이 현종과 세 누이와 오빠와 함께 주연의 자리에서 양귀비의 양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양귀비는 27살이고 알록산은 45살이며 양국충은 아직 관직에 임명되기 이전입니다. 양자가 되면 아들과 동등한 신분이 되어 각종 연회나 조회에서 신하들처럼 당하에 서 있지 않고 현종과 같이 당상에서 옆에 앉게 됩니다. 알록산은 이미 영악하게 이러한 신분과 위상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종과 양귀비는 그것도 모르고 속된 말로 헬렐레 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보 9년에 오면 한술 더 떠서 현종이 알록산을 위해 장안에 화려한 주택을 마련하고 머물게 합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몸집이 거대하고 배가 나온 알록산을 위해 특수한 침대와 5마를 담을 수 있는 식용 공구 세트를 따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현종이 이처럼 알록산을 각별하게 총애하고 우대한 이유는 단지 알록산의 아첨에만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북 소수민족의 반란으로 수세를 겪고 있던 조정은 어찌하든 알록산을 통해 동북 변경의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종의 고민거리를 단번에 해결해줄 불세출의 인물이 나타났으니 현종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종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변방의 이민족 장수에게 너무 과대한 신분과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틈만 있으면 반역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형국이 조성되었습니다. 천보 13년에 알록산이 먼지를 펄펄 날리며 범양에서 화천궁에 도착합니다. 그는 현종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저는 오랑캐 신분으로 과분하게 발탁되어 충성의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양국충이 저를 음해하고 있어 죽을 지경이니 저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충은 이미 여러 차례 현종에게 알록산이 반역의 조짐이 있다고 간언한 바 있습니다. 현종이 믿지 못할까 여겨 소환하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현종이 실제 조서를 내려 알록산으로 하여금 협조하라고 명령합니다. 양국충이 재상이 되어 조정의 정권을 장악했으나 알록산은 자신의 손아귀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알록산이 통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슬슬 자신을 경멸하자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충이 무관을 없애는 방법은 모반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헛되이 음해할 수 없으니 일정한 모반의 증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국충은 모반의 증거를 찾아냈을까요? 알록산은 해적과 거란족의 장수들을 생포하고 나서 죽이지 않고 후대하며 자신의 이하 부대에 소속시켜 훈련합니다. 이러한 부대를 예락하야 부대라고 하는데 돌고러로 장사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양국충의 매간매직에 실망한 관료들이 알록산에게 귀하여 정책을 담당하는 참모로 활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진절도사를 겸임하게 되자 수하의 많은 상인들을 전국 각지로 파견해서 말을 구입하고 병기를 수집하게 합니다. 대략 5만 필의 준말을 구입해서 최강의 기병부대를 조직합니다. 이제 양국충이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서 알록산을 모반으로 단죄하려고 하는데 현종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